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금융시장 경색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정책 오판으로 빚어진 경제 위기의 책임에 대해 경제부지사가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줄여보겠다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회생이냐 파산이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파산하는 것보다는 회생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 한마디로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안전하다는 지자체 채권마저 위험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결국 우량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실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5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한 강원도 책임론이 거셌습니다.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강원도는 문제의 보증 채무를 서둘러 갚았습니다. 주민 복리에 써야 할 도비와 기금으로 돌려막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회생 신청 방침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촉발 2달 보름 만입니다. 강원도는 GJC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회생 철회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무를 다 갚았고 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회생 신청의 실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중도개발공사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지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은 땅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빚은 갚았지만 레고랜드 현안은 그대로입니다. 멀린과의 불공정 계약, 중도 땅 헐값 매각 의혹, 공사 대금 상환, 문화재 보전, 어느 것 하나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정책 오판, 심지어 정책 참사를 빚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마저 뒤흔든 이번 사태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민선 8기 원광수 원주시장은 역대 시장에 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인수위 제안이 근거가 부족하고 사전에 무분별하게 공개됐다며 시정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원 시장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37회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광문군 의원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인수위 업무로 알게 된 정보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을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을 당선인이 결정도 하기 전에 객관적 자료의 제시 없이 언론에 유폐해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입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인수위가 기본적인 정보 확인도 없이 활동 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런 인수위원들의 활동이 비밀유지 의무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운영 방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인수위원회가 매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서 김지현 의원은 인수위가 재검토 의견을 낸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희생과 뜻을 모아 시작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이 국비까지 확보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현장 방문 한 번 없이 인수위가 제시한 재검토 의견에 원주시가 국비도 포기하고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에서 건축가의 전문의 자문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자체적인 조사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인수위가 아카데미 극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라도 가졌더라면
원 시장은 국비가 확보됐더라도 적지 않은 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보건사업 중단을 확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비를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판단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을 두지 않고. 네, 시장님. 원 시장은 인수위 보고서를 시정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카데미 극장 복원사업 재검토를 비롯해 얼광장 건립 취소, 한지 테마파크 운영 방식 변경, 도시재생사업 변경 등 주요 현안은 물론 시청 조직 개편까지 인수위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의 이해 충돌 정황이 드러난 데다 일부 위원들은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산하기관장 내정설까지 돌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는 22일에는 전국 시군에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선 방식이 도입된 지 두 번째를 맞고 있는데 선거 규정이 미흡해 자칫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체육회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정책 발표회. 후보자마다 출마 소감과 함께 공약을 밝힙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계올림픽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육진흥도시 강릉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강릉시 체육위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 체육회장 선거가 먼저 치러진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4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앞서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는 시군 체육회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실시했지만 이번 2기 선거는 각 지역의 선관위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공직선거처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 등을 둘 수 없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170여 명이라는 대의원을 만나기 그 과정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해서 만나야 되니까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화를 이제 하면은 이제 전화 받지 않고 모르는 전화 보내니까 그런 점이 어렵고. 선거운동 기간도 9일에 불과해 유권자인 체육인들을 만나 공약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고 그나마 선거 당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견 발표회는 후보자마다 10분이 주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지역마다 수백 명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투표 시간도 선거일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민선 체육회장 선거. 올해로 두 번째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꽁지머리 헤어스타일의 대명사이자 살아있는 K리그 전설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강원FC의 새로운 대표가 됐습니다. 강원FC는 이영표 대표에 이어 한국 축구를 풍미하던 축구 스타 출신 행정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부터 35년 동안 K리그에서 골문을 지킨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라운드에서는 가장 뒤에 남았던 김 부회장은 이제는 강원FC를 맨 앞에서 끌고 가게 됐습니다. 강원FC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병지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강원도가 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병지 대표는 도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구단 운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한 또 운영과 성장하는 경영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이 세 가지를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표 대표 재임 기간 강원FC가 경영과 성적 양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김병지 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팬들과 주주들은 적절한 영입을 바탕으로 한 선수단 리빌딩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기대하는 한편
구단 수건 사업인 전용구장 건립에도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이사가 오셔서 전용구장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구단 주인 강원도와 협의해 여건이 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구단 운영 철학과 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취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지 신임 대표는 2주 동안 이영표 전 대표로부터 구단 운영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3개 지자체가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 교부세와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의 워케이션 상품 운영을 통한 개인과 기업 유치 전략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 교부세 5억 원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한탄강 고석정을 꽃밭으로 꾸미고 잔도 설치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 철원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온종일 돌봄센터를 만들고 안심 셔틀버스를 운영한 화천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신년 해돋이와 겨울 축제들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돋이 명소 28곳을 대상으로 담당 시군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인원 분산 대책과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 열리는 평창 송어축제를 비롯해 화천 산천어 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등 도내 축제장의 안전요원 인력을 늘리고 취약지역, 비상통로를 확보하는 등 축제 개최를 앞두고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해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훼손된 채 방치된 산림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산림 복구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횡성과 홍천 등 31곳 26헥타르에서 산림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임도 16곳도 복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80여 명의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불이 난 전기차에 소화포를 덮거나 차량을 간이수조에 담가 불을 끄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배터리의 연소를 막는 게 쉽지 않아서 통상 화재 진압 시간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4배가량 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꿀벌 월동 피해 최소화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 꿀벌 월동 피해로 전국적으로 꿀벌 사라짐 현상이 발생했고 벌꿀 수확기 이후에도 재발 사례가 발생했다며 내년 초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응애 방제 약품, 면역 증강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꿀벌 월동 보온 기자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내년 봄에 파종할 옥수수 종자와 씨감자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찰옥수수와 팝콘 옥수수 등 옥수수 보급종은 81톤을 공급하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해야 내년 2, 3월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미와 두백 등 감자 공급 계획량은 1,226톤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4월까지 각 지역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연말기획 강원도 민심을 읽다 보도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오늘 17일까지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정 만족도와 함께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춘천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지도와 6개월이 지난 민심 흐름을 살펴보고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민심 향방을 조사해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춘천시가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유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춘천시는 유치 추진위원들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원주와 강릉까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춘천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함께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춘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노선 개편이나 운영 등의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버스 운영업체의 일부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춘천시는 버스 관련 채무와 임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갚아줘야 하는 공영제와 달리 준공영제는 운영사가 채무를 감당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7월에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 실행 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대회 주관사인 인터쿨투르와 대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준비 상황과 향후 실행 계획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참가팀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최종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강릉 아레나와 아트센터 등 대회시설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참가 동료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본관을 신축합니다. 기독병원은 현재 본관 건물 뒤편에 지상 11층, 지하 4층, 연면적 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본관과 현재 장례식장 인근에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별관을 2028년까지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관에는 중앙샤실과 수술실, 병동이 들어서고 별관에는 임상연구소, 치과,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주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세로 주차장 480면도 추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3월 KBS 본사가 제출한 KBS 지역국 변경 허가 신청을 최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KBS가 지역국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 보완 서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했다며 불언은 아니라고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